1. 침묵의 집.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35년 차 중년 부부 김순자와 박영수의 이야기입니다. 순자는 61세, 영수는 63세로 두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후 이제는 둘만 남은 빈둥지 부부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이 루틴은 이제 그녀에게 자동 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 식사를 함께할 사람이 남편 영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수는 대기업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다가 2년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부하 직원들에게는 인자한 상사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머물게 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펼쳐들고 식탁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합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상 앞에서도 그는 신문 너머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침묵이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점심시간, 저녁 식사 시간까지.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신문을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이 집안의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가끔 영수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거나 이웃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딸아이가 전화로 안부를 물어봤다거나 하는 사소한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영수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수 역시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무료함과 상실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9시에 들어오는 삶을 살았던 그에게 갑자기 주어진 무한한 자유시간은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는 더욱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았지만 사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일에만 몰두했고 순자는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 이야기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큰딸 민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고 있고 막내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인사말이 대부분입니다. 순자는 남편이 집에 계속 있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수는 집에 있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순자는 그 세계에 들어갈 방법을 몰랐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영수가 집안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했으니 이제 함께 집안일을 나누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아내의 몫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마신 커피잔조차 제자리에 놓지 않고 식탁에 그대로 둡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서운함과 답답함을 느꼈지만 35년간 참아온 습관 때문에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제대로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작은 균열들.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와 나물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영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화장실에 있거나 옷을 갈아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영수는 식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찌개는 식어가고 계란말이는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침실로 가서 영수를 깨웠습니다. 영수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순자는 조용히 아침을 차려두고 영수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왠지 모를 서운함과 화가 올라왔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차려준 아침 식사를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영수는 깨어나서 아내가 왜 자신을 깨웠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직한 이후로는 특별히 아침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투덜거리며 일어났지만 식탁에 앉아서도 여전히 졸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사를 영수가 성의 없게 먹거나 아예 거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순자는 35년간 유지해온 생활 패턴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리듬에 맞춰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남편만큼은 자신의 정성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사소통의 단절이었습니다. 순자가 서운함을 표현하려고 해도 영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에게는 아침을 굳이 함께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고 아내가 왜 그런 것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순자는 남편이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다른 영역으로 번져갔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두고 벌어지는 무언의 쟁탈전, 에어컨 온도 설정을 둘러싼 신경전, 심지어 집안의 전등을 켤지 끌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접점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청소나 빨래, 설거지 등은 여전히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영수는 가끔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과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자신만 계속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영수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만날 수도 없었고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나 관심사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영수는 아내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작은 행동들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시끄럽게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더 오래 돌리거나 일부러 큰 소리로 문을 닫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영수는 더욱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몰두하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같은 침실을 쓰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가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3. 폭발하는 감정.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은 순자의 생일이었습니다. 10월 15일 순자는 이날만큼은 남편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 35년 전 신혼 초기에는 영수도 아내의 생일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비록 큰 선물은 아니었지만 꽃 한 송이나 케이크 하나라도 준비해 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도 평상시와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순자의 생일이라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하루 종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영수가 갑자기 축하한다고 말하거나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 지나도록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쌓인 서운함과 오늘 하루의 실망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인데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자신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지, 35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것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아내의 생일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평소 조용하던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는 진심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들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형식적인 사과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그녀는 35년간 참아온 모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자신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대화를 하려고 해도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했고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져 왔는데 왜 집안일까지 자신이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받고 싶어 했고 영수는 자신의 노고와 책임감을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 펼쳤습니다. 말다툼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5년간 쌓인 오해와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자신을 가정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고 영수는 아내가 자신의 처지와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지쳐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서 영수는 침실에서 잠들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따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영수는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일찍 집을 나가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냉전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순자는 남편 없이 혼자 식사를 하고 영수는 밖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 모두 지쳐갔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35년간 함께 생활한 상대가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남편의 존재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리워졌습니다. 4. 깨달음의 순간.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발목을 접질려서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이런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고통스러워서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의 부은 발목을 보고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내와 며칠째 말다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다친 모습을 보니 화났던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순자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로부터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영수는 처음으로 아내의 일상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움직이지 못하자 집안의 모든 일이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영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를 느꼈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았고 반찬을 만들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게 되지 않았고 빨래를 널어도 제대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아내가 해온 일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순자 역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을 위해 죽을 끓여주고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는 남편의 모습에서 오랫동안 잊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수는 집안일의 어려움을 깨달으면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아내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서툴지만 자신을 돌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너무 일방적으로 불만만 표출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도 퇴직 후 나름의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어설프게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순자는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한 이상한 맛이었지만 남편이 정성껏 끓여준 것이라는 생각에 고마웠습니다. 영수도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수는 아내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35년간 아내가 해온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 자신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아내를 답답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만만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5년간 쌓인 서운함을 한꺼번에 폭발시켜서 남편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영수는 앞으로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완전히 반반씩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35년간 지켜온 고정된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게 생활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더 자주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불만이나 서운함도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이야기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각자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고민들을 나누니 생각보다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순자의 발목이 나온 후 두 사람의 일상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수는 약속대로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익혀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수가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신문을 가져옵니다. 순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영수는 식탁을 차리고 물을 떠놓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점심때는 두 사람이 함께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처음에 영수는 칼질도 서툴고 불 조절도 어려워했지만 순자가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뭘 해먹을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드는지 등등 소소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는 완전히 영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릇을 깨트리기도 하고 기름때가 잘 빠지지 않아 고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합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빨래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가 빨래를 걷어서 개는 일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옷을 제대로 개지 못해서 순자가 다시 개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가르쳐주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속옷이나 양말은 스스로 정리하게 되면서 순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청소는 역할을 나누어서 합니다. 순자는 부엌과 화장실을, 영수는 거실과 침실을 담당합니다. 처음에 영수는 청소기 사용법도 서툴렀지만 이제는 구석구석 꼼꼼히 청소합니다. 가끔 순자가 놓친 부분까지 발견해서 치워주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생각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집안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집을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효율성을 중시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 두고 며칠간 먹자고 제안했지만 순자는 매번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청소 방법이나 빨래 개는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이런 의견 차이를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한쪽의 의견을 따르면서 유연하게 조정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대화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본 사람들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에 대한 의견, 자녀들 근황, 건강관리법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들, 앞으로의 생활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5년간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수는 퇴직 후 처음으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아내에게 도움이 된다는 성취감을 느꼈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무료하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순자 역시 35년 만에 진정한 동반자를 얻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남편과 함께 분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6. 더 깊은 이해.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했을 뿐 상대방의 내면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자녀들의 성장 과정, 가족 여행 사진들까지 35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신혼 시절 사진을 보며 순자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고. 갑자기 남편의 아내가 되고 시댁, 식구들의 며느리가 되면서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요리나 집안일에 서툴렀던 자신이 남편을 실망시킬까봐 매일 밤 걱정하며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아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혼 초기에 가끔 음식이 짜거나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아내가 서툴러서가 아니라 실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아내의 마음을 알았다면 더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아이 민지가 태어났을 때 사진을 보며 순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는지 밤마다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함께 울었던 기억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영수가 회사 일로 바빠서 육아를 거의 혼자 해야 했던 시기에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는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주말에만 잠깐 아이와 놀아주는 것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을 거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둘째 아이 준호가 태어나고 키우는 과정의 사진들을 보며 순자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면서 자신의 시간은 전혀 없었고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면서도 남편은 회사에 가야 한다고 푹 자는 모습을 보면 서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영수는 그때도 아내의 고생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다음날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도와주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후의 사진들을 보며 두 사람은 그때가 가장 바쁜 시기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영수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순자는 아이들의 교육과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그 시기의 사진들을 보면 가족이 함께 있지만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그때 자신이 아이들에게만 몰두하면서 남편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도 아이들 일에만 신경 쓰느라 남편의 고충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영수 역시 그 시기에 가족보다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고 아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무관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독립하기 시작한 시기의 사진들을 보며 순자는 그때부터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없어지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막내까지 독립한 후에는 정말 큰 상실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영수는 그 시기에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일의 의미도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아내와 나누지 못하고 혼자 감당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35년간 서로 다른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그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늦지 않다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35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 새로운 도전.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영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퇴직 후 2년간 무료하게 보냈던 시간이 아까웠고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영수가 선택한 것은 요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간단한 요리를 하면서 흥미를 느꼈고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졌습니다. 순자는 처음에 놀랐지만 남편의 열정을 보고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남성 요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60대 남성들이 모여서 기초적인 요리를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칼질부터 불 조절, 양념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새롭게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집에서 영수는 요리교실에서 배운 것을 순자에게 해서 먹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엉망이었지만 순자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고마웠고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도 대견했습니다. 영수의 특기 요리가 생겼습니다.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요리교실에서 배운 후 집에서 수십 번 연습해서 이제는 순자보다도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만든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진심으로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순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집안일만 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순자가 선택한 것은 서예였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붓글씨를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시간이 되면 배워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예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순자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며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글자를 쓰는 시간이 명상 같기도 하고 치유의 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글자도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기본 획 연습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글자들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몇 달 후에는 짧은 시구도 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아내가 쓴 서예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35년간 함께 살면서 아내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쓴 글씨를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면서 일상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영수는 요리교실 수업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순자는 서예교실에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연습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응원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순자가 서예 연습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순자는 영수가 새로운 요리를 실험할 때 재료를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가끔 두 사람의 취미가 만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영수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서 예쁘게 차려놓으면 순자는 그 음식과 어울리는 글귀를 써서 함께 놓았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두 사람은 각각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었습니다. 영수는 요리교실에서 만난 동년배 남성들과 친해졌고 순자는 서예교실 동료들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에서 자신만의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5년간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정체성과 관심사를 가진 개인으로서 서로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들어서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8. 완전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
계절이 바뀌고 순자의 6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생일에 일어난 큰 다툼을 두 사람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번에는 절대 아내의 생일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수는 몇 주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요리교실에서 배운 기술을 총동원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특별한 상을 차려주기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순자가 서예를 시작한 후 늘 아쉬워했던 좋은 붓과 먹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순자가 일어나 거실로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에는 평소보다 훨씬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있었고 그 옆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서툴지만 정성 어린 목소리로 생일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1년 전 서운함과 실망감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것이 고마웠고 무엇보다 자신을 기억하고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따뜻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붓과 먹 그리고 예쁜 문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서예용품점에서 점원에게 물어보며 정성스럽게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영수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나물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까지. 맛도 맛이지만 그 정성이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순자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년 전 아내의 생일을 깜빡하고 그 일로 큰 다툼을 벌였던 것이 정말 미안했다고. 그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고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서운했을지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에는 35년간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감정적으로 행동했지만 사실은 남편이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선물이 아니어도 좋으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에 있는 작은 공원까지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단풍이 물든 나무들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건강관리에 대해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작은 갈등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영수는 퇴직 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바쁘게 살았지만 진짜 행복한지는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자 역시 35년 결혼 생활 중 지금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을 느끼고 자신도 남편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또한 서예라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갖게 된 것도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동네 꽃집에서 작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국화 화분이었는데 영수가 생일 선물에 추가로 사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순자는 사양했지만 영수는 자신도 기분이 좋아서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자녀들이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딸 민지는 서울에서 막내 준호는 부산에서 각각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부모님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전화를 받을 때도 예전과 달리 대화를 오래 나누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민지는 다음 주말에 남편과 함께 집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자와 영수는 자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배운 요리 실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고 순자는 새로 쓴 서예 작품을 선물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침실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부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수는 남은 인생을 아내와 함께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간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남편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못 가본 제주도를 가서 며칠 동안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각자의 취미 활동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수는 요리 실력을 더 늘려서 집에서 작은 파티라도 열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서예를 더 체계적으로 배워서 언젠가는 작은 전시회라도 열어보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9. 진정한 사랑의 의미.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와 영수의 집 앞 작은 정원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수가 요리를 배우면서 허브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로즈마리와 바지를 심었고 순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코스모스와 채송화를 심었습니다. 아침이면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수는 물을 주고 순자는 시든 꽃잎을 제거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함께 무언가를 키워나간다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영수의 요리 실력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와도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파스타와 스테이크 요리에 소질을 보여서 순자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가끔 순자가 피곤할 때는 영수가 완전히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순자의 서예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긴 시구도 아름답게 써낼 수 있게 되었고 동네 서예교실에서는 실력 있는 학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순자가 쓴 작품들이 걸려 있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감탄하곤 합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오늘 할 일들을 함께 계획합니다.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분담해서 하고 식사 시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요리에 관한 이야기, 서예에 관한 이야기, 정원 가꾸기, 건강관리, 자녀들 근황, 동네 소식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35년간 침묵으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집에 오면 부모님이 함께 요리를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돕고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큰딸 민지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준호는 신혼인 자신에게 부모님이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신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영수와 순자는 정말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고르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특히 영수가 직접 찾아본 맛집에서 순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여행 사진을 정리하면서 그때의 즐거웠던 기억들을 되새겼고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35년간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영수는 종종 말합니다.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만약 그 갈등이 없었다면 아직도 서로를 모르는 채로 살고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순자 역시 그 힘들었던 시기가 결국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중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오랜 결혼 생활 후에도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진정한 소통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변화할 때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자와 영수는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부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 거실에는 순자가 쓴 서예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 들지 않는다라는 글귀입니다. 이 글귀처럼 순자와 영수의 사랑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깊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정원을 가꾸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아직 살아가야 할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로서 함께 채워나갈 것입니다. 35년간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